안녕하세요. 애꿀TV 퍼플쌤이에요. 제가 오늘은 아이 교육과는 좀 다른 얘기, 창업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저의 인스타에는 많은 미술 선생님들, 그리고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 그리고 다양한 이제 분야에서 일하시는 미술 전공자들, 많은 분들이 인스타에서 소통을 하고 계신데요.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미술학원이 이렇게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유지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제가 서른도 되기 전에 20대에 창업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 이런 것들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은 어떤 포인트를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그냥 저의 히스토리를 조금 자연스럽게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요. 저는 금수저가 아니에요. 방배동에 꽤 큰 규모의 학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잣집 딸이라는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뭐 흑수저까지는 아니지만 대학 가는 것도 조금 버거웠을 정도의 돌멩이 수저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뭐 못 먹고 못 입고 지내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지만 뭐 아주 부유하게 자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창업을 빨리 시작한 것도 있고요. 대학교 때 친구들이 토익 시험이나 어떤 컴퓨터 자격증 이런 거 따면서 취업을 준비할 때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제가 싫은 거 좀 안 하는 성격이고요. 좋아하는 거에 그냥 올인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격을 갖춰서 어디엔가 취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계속 용돈을 뭐 받아서 쓸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형편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20대 중반, 이제 대학 졸업하고 몇 년의 시간을 이것저것 경험하면서 이제 지내다가 27, 이 정도에 일하던 학원에서 제가 나이 그 정확한 연도수 같은 걸 잘 기억을 못해서 아직 그쯤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학원을 몇몇 아이들을 인수를 받아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방배동이었고, 지금 이 근처예요. 그 당시에 당장 교습소를 꾸릴 자리가 없어서 알아보다가 또 이제 돈도 없었고, 그래서 뭐 가까운 곳에 약간 반지하, 이렇게 반지하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층고가 내려가 있는 1층에 10평짜리 공간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사실 그게 창고로 쓰였던 공간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주민들이 의아해 하셨어요. 저랑 아빠랑 처음에 막 다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간판도 만들고 이렇게 자금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다 페인트 칠하고 뭐 중고로 뭔가를 사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준비를 했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보증금 1,000만 원 우리 삼촌이 빌려줬고요. 그 해 안에 다 갚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시설비 한 300 정도? 이 정도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게 공사를 하고 아이들 한 그 당시 15명 정도를 먼저 데리고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20대라 아직 어리고 좀 겁이 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제 공간을 가지고 회사는 아니지만 저의 어떤 이 자영업 교육장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신이 났고, 항상 그래서 뭐 꽃가게도 아니면서 맨날 앞에다가 꽃 걸어놓고 밖에다가도 꽃 쭉 내놓고 약간 반지하지만 그래도 1층이라는 장점을 이용해서 쇼윈도를 항상 바꿔주면서 재밌는 작업들 전시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학부모님들이
되게 칙칙하고 우울했던 창고 같은 공간이 이렇게 아이들이 미술을 하고 재밌는 작품들이 막 밖에 나오고 밖에 작품이 나오다 못해 아이들까지 튀어나와서 막 밖에 돗자리 깔고 막 작업을 하고 이러니까 오며 가며 다들 재밌어 하면서 지켜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사실 저를 좀 신뢰 못하고 저렇게 어린 나이에 뭘 알까? 약간 무시하는, 그러니까 못 믿어 하시는 거죠. 그런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열정 하나만 가지고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정말 너무, 제가 정말 정말 이런 소리 너무 많이 하죠. 물고 빨고 너무 예뻐하고, 그리고 뭐 운전도 직접 하고, 또 들어와서 수업도 직접 하고 끝나면 또 데리고 나가고 교육비 관리도 직접 하고 그때는 젊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나 봐요. 그때 체력이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10평 되는 공간에서 아이들을 100명을 가르치게 됐어요. 어떻게 100명이나 아이들을 10평 되는 공간에서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나중에 도와주시는 보조 선생님이 생기기는 했는데요. 선생님 둘이서 아이들 수업 다 하고 저 포함 그리고 저가 차량 운행까지 다 하고 하니까 체력이 딸리기도 하고 또 아이들 태우고 운전하는 게 너무 긴장이 돼서 병원을 투어를 하고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만큼 재미가 있었고 선생님들이랑도 너무 선생님 한 분이었지만 너무 재밌게 지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 제 또래였고 어쩔 때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도 계셨었고 그러면서 친구처럼 재밌게 지내고 또 많이 제가 존중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 미술 학원은 사실 페이를 많이 받는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어떤 만족감 그리고 또 아티스트로서의 자존감 이런 거를 지켜드리지 않으면 선생님들이 오래 머물지 않으세요. 그거를 제가 지금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인간관계 이 경험을 통해서 저절로 습득해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학원이 성장할 수 있었고 또 100명이 됐다고 해서 제가 사실 확장을 하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아니었어요. 그냥 그 안에서 바글바글 그냥 그대로 한 5년 정도 생활하고 있었고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건물주 분께서 그 자리에 다른 거를 해야 한다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한마디로 쫓겨난 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또 이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약간 열악한 장소였기 때문에 월세도 저렴하고 제가 시작하기에 좀 부담이 없는 곳이었지만 방배동은 어디를 가도 다 월세도 비싸고 그리고 뭐 위치도 사실 방배동은 딱히 좋은 위치도 없어요. 여기는 학교 앞에도 뭐 좋은 상가 지역이 모여 있다기 보다는 드문드문 있고 아파트들도 온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고요. 그래서 학원 가도 학교 앞도 어떤 아파트 단지에도 메리트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네예요. 그런데 또 멀리 이사 갈 수는 없고 해서 근처를 알아보다가 그 당시로는 제가 원래 유지하던 학원에 거의 3배 가까이의 월세를 내야 되는 한 공간을 그게 바로 이곳이에요. 찾게 됐고요. 그때는 사실 너무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지금 똑같은 인원수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넓은 곳으로 이사 왔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지진 않을까, 내가 운영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정말 제가 어려서 몰랐던 것 같아요. 이사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교실이 좀 번듯해지고 학원이 번듯해지니까 지상으로 올라온 거죠. 지하에서. 이러니까 그동안 학원에서 잘 가르친다, 선생님들이 좋다라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제 상담을 직접 와보니 약간 반지하에 뭔가 10평밖에 안 되는 공간, 뭔가 이런 게 어머님들이 보내시기에 좀 신뢰가 안 가셨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굉장히 프리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고, 잘만 가르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를 하기 전에는 정말 몰랐어요. 근데 이사를 하고 나서 그 몇 년 동안 상담하고 보내지 않았던 학부모님들, 그리고 보내고는 싶었지만 공간이 이래서 상담조차 오지 않았던 분들이 그냥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사를 하자마자 순식간에 아이들이 100명에서 한 150명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사를 했지만 힘들지 않게 그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고요. 제가 어떤 야망을 가지고 확장을 한 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동네 분들은.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사연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차량 기사님을 모시게 됐고, 또 그 이제 기사님이 차량을 운행하니까 아이들이 또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저는 차량에서 손을 떼려고 했는데 뭔가 애매해져서 저도 차량을 서브로 운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차량이 2대가 되고, 이 건물에 지금 이 교실에 또 뒤편에 있는 한 공간을 또 임대해서 다시 한번 확장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거의 2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유지하게 된 이런 히스토리였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좀 더 디테일한 부분 준비해서 뭐 오프라인이 됐든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저한테 혹시라도 배울 점이 있다면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한번 준비해 볼게요.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